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8월 12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그죠? 목요일이고 오늘 옵션 만기였어요.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두 번째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분기에 한 번씩 두 번째 목요일 날 선물 옵션, 개별 주식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 마녀의 날 컷오프 리칭데이 이런 거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요. 주식 쪽이 메인이니까 그쵸? 저희 채널은 크게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난한 옵션 만기일로 마감을 했어요. 밤사이 미국 증시가 나스닥만 빼고 S&P 500과 다우산업지수가 또 시클리커 관련 업종이 오르면서 신고가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코스피 이 반도체 때문에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1위, 2위가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주도했고요. 대신 이 배터리가 상당히 막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한국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게 K 백신 이것까지 해서, 그죠? 배터리는 뭐 전기차에 들어갈 거고, 전기차 소재죠. K 백신, K 반도체, K 배터리. 야, 근데 못 가는 건 뭘까요? 지금 반도체, K 반도체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반도체만 들고 있는데 교체해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도 반도체 얘기를 어제에 이어서 많이 할 거고요. 배터리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고 숫자로 판단하기에는 이제는 신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죠.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그죠? 전기차 MS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은 왜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 중요한 거 있잖아요. ESG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거, 그리고 배출가스, 그리고 전기 원래 그 휘발유 차량 있잖아요. 경유 차량들, 그쵸? 내연기관의 차량들이 이제 출시가 힘들다는 거, 2035년 이후부터는 거의 힘든다는 거, 이런 것들이 시장에 결국 작용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또 할까 하고요. 결국 교체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자면, 종목별로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교체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물론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이따가 뒤에서 좀 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고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감 시황 브리핑부터 해드릴게요. 오늘 강세 테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그쵸, 2,000명 가까이 계속 나오고 있고, 2차 전지, 치아치료, 임플란트 지금 수출 동향도 워낙 좋고, 어제 실적 발표한 바텍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오늘 또 신고가였죠. 매우 잘 가요. 오늘 나로 관련해서 항공, 우주항공 산업 이런 종목들도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약세는 어땠죠? 모더나가 밤새 한 15% 정도, 얼마 전에 진짜 시가총액이 머크보다 비싸지면서 이제 12년 된 기업이 130년 기업 때보다 정말 이렇게 크는 게 맞냐에 대한 논란이 많아지면서 미국의 이제 IB, 즉 증권 회사들 애널리스트들께서 상당히 이해 불가 영역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때려 맞았습니다. IT 대표주 반도체를 얘기할 거고요. 그쵸? 반도체 대표주 이런 것들이 약세를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오늘 0.38%, 대형주 시가총액 1, 2, 네이버 3위까지, 3바도 떨어졌네요. 4위까지 떨어지면서 지수를 하락시키는 주된 역할을 했고요. 아무리 이 밑에 게 많이 올라도 이게 많이 떨어지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2위 하이닉스는 또 어제 이어서 오늘 4.74%, 이틀 만에 10%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죠? 대형주를 사면은 10% 물리기 힘들다, 이런 말은 안 맞다고 예전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한테 맞는 주식, 그리고 정말 잘 오르는 주식, 이게 중요한 거지, 대형주, 소형주, 중형주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쵸? 코스닥은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양시장 거래대금 20조, 12조, 32조였고요. 상승 종목이 404개, 452개. 그죠? 비슷해요. 비슷해. 상승 종목 530개, 하락 종목 779개. 지수는 상승했는데 하락이 더 많았네? 심리가 안 좋았다는 거죠. 전기차 소재나 바이오 몇 개 종목 빼고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IT 쪽이 워낙 내린 게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아시아 증시 니케이는 내렸고, S&P 500과 다우는 신고가였고, 나스닥은 소폭 내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리스크 오프에 대해서 결국 생각하려면 원달러 환율, 결국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1160원이 넘어가면서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도 1조 8천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어제 1.6조 나왔고요. 이틀 동안 또 3.4조. 얼마 전에 사면서 외국인이 좀 일부 사면서 자 이제는 들어온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었는데 환율이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었거든요. 1140원대 후반 중반 정도까지밖에. 그러더니 역시나 지금 뭐 테이퍼링 이슈도 이슈지만 외국인의 이런 반도체 때리기 결국 바스켓으로 이것만 때리고 있는데 현금 이축기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쵸? 외국인들의 바스켓으로 보통 이렇게 시장을 때릴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많이 때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어제도 그랬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거의 88알 이상을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고, 즉 원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한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이 들어오면은 안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안 때리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죠? 개인이 거래소 코스닥 다 쓸어 담았습니다. 일단은. 자, 오늘 꼭 짚고 넘어갈 탑3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얘기고 하이닉스 얘기인데 반도체 극과그 의견이 있어서 얘기 드리고 싶어요. 사실 CLSA 디폴트가 이게 홍콩계 증권사인데 외국계 글로벌 IB인데 얘네가 먼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때리는 의견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죠? 며칠 전에. 근데 오늘은 모건 스탠리에서 사이클 지표 후기 사이클이다. 우리나라에서 몇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한 반도체 빅사이클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미드 사이클에서 레이트 사이클로 넘어가고 이익 성장률이 하락 반전할 거고 내년도 1분기부터 결국 디램 가격이 하락하면서 반도체가 하락 사이클로 접어들 거다.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그죠? 수요가 줄었던 거를 그죠? 노트북이나 PC 이런 것에 대해서 온라인 수요가 많으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공급이 따르지 못했지만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었고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지금은 기저효과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수요가 완전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격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 같은 경우에서도 가격 하락은 사실 보고 있는데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똑같은 얘기지만 전체 시장의 70%의 그죠? 마켓 우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두 업체가 디램의 재고가 지금 일주일 미만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결국 가격이 디램 가격이 내려가면은 가격 협상력 공급자 우위가 될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바이 아니면 유지 그렇죠? 업사이드를 보고 있고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거의 매도 그죠? 거의 매도 의견을 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이런 궁금함은 결국엔 시간이 지나야지 알 수 있고요. 이 글로벌 IB라고 해가지고 꼭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쵸? 분석을 많이 하겠지만 맞는 거 아니라는 거. 뭐 저도 제가 종목 얘기한 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시장도 얘기하는 게 제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과 분석으로 하는 거지 뭐 점쟁이처럼 맞고 틀리다? 이건 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1160원 돌파했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되면 시장 바스켓 매도와 계속 관련이 있습니다. 코스피 반도체주 부진에 하락했고 하이닉스 시총 2위도 불안 좀 전에 얘기 드렸죠. 오늘도 거의 다 반도체 얘기인데요. 매우 중요한 만큼 시가총액 1위 이 종목이 여기서 바텀 피싱은 쉽지 않겠지만 여기서 단기적으로 더 떨어진다면은 주가는 그죠? 코스피는 오르기 쉽지 않은 국면이긴 합니다. 자, 겨울이고 있다. 윈터이즈 커밍이라고 제목을 썼어요. 모건 스탠리에서. 그쵸? 오늘자 리포트고요. 한국의 테크 산업 전망을 주의로 또 하향까지 했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뿐만이 아니라 테크 산업 기본적인 이쪽에 대해서 완전히 때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78,000원인데 그죠? 84,000원 그죠? 77,000원 SK하이닉스는 156,000원에서 8만원. 이건 완전히 지금 가격보다 내린 거잖아요. 이게 원래의 목표 가격이었어요. 하이닉스는 그래도 높았죠. 삼성보다. 근데 8만원. 오늘 10만원이니까 20% 더 내려야 되네요. 이런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근데 목표가를 내리지는 않았어요.
목표가는 지금 가격보다 훨씬 위에 있고요. 하이닉스 한 15만원 정도 부르고 있고, 삼성전자 10만원 좀 넘게 부르고 있어요. 골드만은. 얘도 근데 의견은 비슷해요. 디램 가격 악화, 수익성 하락, 제한적. 디램 가격 악화까지는 비슷하죠. 근데 수익성 하락은 제한적이다. 이게 공급자 가격 협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쵸? DDR5 전환 하고 있죠. 공급 부족이 내년까지 지속되고 웨이퍼 용량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이다. 가격 하락보단 디램 공급 업체의 원가 하락폭이 더 커. 원가가 더 하락하고 디램 수익이 상승할 수 있는 EPS 성장, 가격 협상력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메모리는 다운 사이클에 진입했다. 메모리가 다운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거는 지금 CLS, 그죠? CLS, 홍콩계 증권사, 모건 스탠리, 그리고 골드만삭스. 이게 다 비슷하네요. 오늘 그러면서 뭐 하곰2의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도 거의 다운 시키는 그런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의 픽픽픽 종목입니다. 요사이 왜 종목이나 찍어줘, 뭐 자꾸 이걸 얘기해, 이러신 분들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미 구독자분들은 아실 텐데요. 여기 안에서 항상 종목이 나옵니다. 그죠? 종목은 섹터 안에서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드릴 거고요. 여기 그리고 제가 이거 7월 초부터 약간 요 픽픽픽 종목 개편을 하면서 정말 많은 종목 말씀드렸어요. 대략적으로 잠깐 적으면 SK 바사, 뭐 오스템, 임플란트, 뭐 FST, 요새 힘든 반도체죠. SNS텍, EUV 대표적인, 그죠?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기존에 작년부터 말씀드린 뭐 세트렉 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죠? 뭐 그때 수도 없이 많이 소개해 드렸어요. 막 하루에 3개도 소개해 드렸었고, 그거 위주로만 좀 공부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런 얘기 먼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야, 나 반도체만 갖고 있어, 팔고 오늘 보니까 배터리 사야 될 것 같은데, 매우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배터리가 상투냐? 그건 몰라요. 근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 제가 이거 모아봤어요. 잘 보세요. 이게 반도체 쪽이거든요. 반도체. 그럼 이건 뭐야? 또 반도체죠. 근데 보세요. DB 하이텍, 파운드리, 테스나, 후공정, 한미반도체 후공정 OSAT로 분류할게요. 이거 제 유튜브에 영상 OSAT만 치셔도 구독하시고 3편 있습니다. 3편 올린 거. 이거 꼭 보세요. 반도체는 8대 공정 올린 거 있어요. EUV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EUV. 이거 EUV OST 이거 꼭 보세요. 자, 유닛 테스트 FST, 이건 EUV죠. EUV. 유닛 테스트 후공정, ISC, 소켓 패키지 후공정, 술브레인, 뭐 소재 하나마이크론, 패키징 테스트, PI 첨단 소재도 픽픽픽에서 말씀드렸죠. 야, 정말 많이 올랐네요. 얘는 첨단 소재. 그리고 이거 뭐죠? 이거 2차 전지, K 배터리, 그죠? 다 올랐네요 오늘. 와, 훌륭합니다.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 뭐 LNF, 포스코 케미칼, 동아기업, 뭐 원익PN이, 충전소까지 다 올랐어요. 근데 이쪽 어떻죠? 처참합니다. 그리고 딱 보면 APTC, SK하이닉스 식각장비 업종 장치, 유진테크 삼성전자양 장비 업종, 원익RPS 삼성전자양 장비 업종, 그죠? DNF 삼성전자양 프리커서 소재 업종, 뭐 PSK 삼성전자양, SK하이닉스양 뭐 장비 업종. 얘는 어제 이제 그죠? 10% 이상 급락했던 게 램리서치에서 소송 관련한 그런 것도 기사 됐었죠. 어쨌든 대략 보이지 않습니까? 장비 업종이 힘들었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도체가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한다 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디램, 낸드, 그리고 파운드리, 뭐 이거를 삼성전자는 시스템 LSI 사업부 이렇게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근데 디램과 낸드 쪽 있잖아요. 서버향에 대해서는 어제도 수출 동향 말씀드리면서 했지만, 서버는 되게 좋아요. 지금 출하량도 좋은 것 같고요.
수출에서 되게 이게 지표가 좋습니다. 근데 PC랑 노트북 이런 쪽은 안 좋아요. 그게 왜죠?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온라인, 뭐 줌, 재택근무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인 게 어느 정도, 그죠? 막 다 바꿨는데 이제는 아직 안 바꾼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쪽에 대해서는 서버는 결국 클라우드 쪽일 텐데요. 뭐 클라우드 대표적인 게 아마존, 고객사, 그죠? 구글, 뭐 이럴 텐데 얘네가 이거를 안 늘려서 될까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파운드리는 결국 위탁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쪽도 이쪽이고요. 반도체 굵기.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 이게 결국 이쪽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죠. 정확히 경제학으로 치면 규모의 경제. 그게 뭘 말하죠? 캐펙스 투자를 자본 지출을 많이 하는 돈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죠. 돈이 있는 기업. 자본 지출을 많이 한 기업이 해가지고 화십을 가능하게 한 업종이다 보니까 삼성과 SK 같은 대기업이 가능했던 거고, 이 파운드리도 삼성은 하고 있지만 지금 마켓 셰어가 뭐 20% 미만이고요. TSMC 부동의 1위가 50% 후반입니다. 지금 후반. 그죠? 여기에 인텔까지 합류하고 있어요. 지금 인텔. 물론 TSMC가 1위고 삼성전자가 2위고 인텔이 3위 정도 이제 한다고 생각하면은 삼성전자 기회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고, 이재용이 석방되면서 가석방되면서 결국에는 이 파운드리에 대한 캐펙스 투자를 그죠? 하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재용의 총수의 부재가 주가를 그쵸? 내린 것이 아니었다. 이런 게 결국 뭐 요즘 시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가 되는 이유는 시장이 결국에는 비메모리잖아요. 파운드리가 비메모리가 메모리보다 결국 성장성이 클 거고요. 아까 후공정 OSAT든 패키징이든 테스트든 이 비메모리 쪽이 되게 많습니다. 그쵸? 많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뭐 얘기 드린 VR, AR, 자율주행, 인공지능, AI,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비메모리 소품종, 다품종 대량 생산이잖아요. 소량 생산.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어쨌든 이런 거. 근데 이게 빅테크들이 추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또 하려면은 근데 어떻게 되죠? 메모리에 서버 그것도 계속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이제 전기차 얘기 잠깐만 여기서 근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 소재 업종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이거 어렵다고 지금 봅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의 MS, 전체 시장의 MS를 파악해야 되고, 이게 10% 언더거든요. 결국 침투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전 세계의 전기차 MS가 20에서 30% 올라갈 때까지는 저는 주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죠?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뭐 이런 것들의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침투율이 30%대까지는 상당히 가격에 대한 공급자 우위에 그런 것도 충분하고요.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인 ESG의 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차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K 배터리를 빼놓고선 전기차가 제대로 생산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거를 보면 전기차는 나쁘지 않다. 계속 그쵸? 중간중간 흔들리는 건 있겠지만 길게 보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전기차가 좋네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왜 밸류에이션을 얘기했냐면, 여기다 쓸게요. 이제 반도체는 지금 2분기 실적만 보면은 매우 좋아요. 정말 매우 좋아. 근데 그러면 여기서 밸류에이션 이거에 대해서 싸다
비싸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반도체라고 봅니다. 뭐 혹자는 장비주들의 PR이 20배가 넘는데 비싼 거 아니냐, 일부 종목은 또 그래요. 근데 저는 정말 싸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기차에 비교하면. 근데 비교할 수 없죠. 업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비메모리든 메모리든 반도체가 그죠?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분명하다고 봐요. 근데 디램이라는 현물 가격만 보고 이게 사이클이 완전 내려앉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비메모리가 성장하면서 메모리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거죠. 아까 테슬라 뭐 FSD 버타 버전 자율주행 풀 서비스, 이 자율주행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강하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쪽, 메모리 쪽 같이 성장해야 되고요.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에 대해서 디램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외국계 리포터가 뭐 그 애널들을 제가 절대로 비할 생각도 없고요. 제가 그만큼 똑똑하지도 않고, 그분들은 뭐 천재적인 그런 분석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저도 제가 틀릴 수는 있는데,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어제 오늘 좀 정말 힘들었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계좌상으로. 근데 그게 어차피 아까 제가 보여준 종목 안에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쪽 왼쪽, 가장 왼쪽에 있었던 분들, 그쵸? 후공정이나 패키징 테스트가 아닌, 비메모리가 아닌 메모리 쪽에만 특화되어서 장비주 쪽에만 특화된 그런 종목을 많이 보유하신 분은 오히려 저는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사냐에 대한 문제는 아직은 더 사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결국 시장이 그거는 길을 열어줄 거라고, 그쵸? 길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